영화 관람료 추이를 보니까 2014년 8,000원에서요 2022년 기준값 14,000원이고 주말 황금 시간대 기준으로 하면 15,000원, 17,000원. 팝콘, 음료 이것도 줄줄이 다 올랐기 때문에 웬만해서 두 명이 영화 한번 보러 주말을 즐겼다 온다 그러면요 감당하기 어렵죠. 영화관 여러분 언제 가셨습니까? 극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의 극장 시장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CGV의 2024년 실적 현황을 보니까 매출은 2023년보다 2024년에 7,588억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4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에비타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 기준으로도 떨어졌습니다. CGV가 혁신을 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1,000만 영화들 콱콱콱 찍었는데 요즘 예전 같지 않다. OTT 시장의 영향으로 관객 수가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했고 투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자본도 줄어들고 자본이 줄어들어서 좋은 영화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예상했겠습니다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관객 수가 감소했고 CGV의 경우는 지역 지점을 폐쇄하고 희망퇴직도 단행하고 경영난이 심각화되었다. 올해 4월 달에 여러 복수의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더불어서 CGV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가 합병을 결정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작 수도 감소하고 흥행작도 부족하고 관객 수도 저하됐기 때문에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가 합병을 통해서 기존 극장 사업에서 운영 효율성 높이고 중복 투자와 비용을 감소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올해 5월 달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영화관은 아주 직격탄을 맞이해서 정말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왔죠. 더불어서 이런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시장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서 나오지 마 라고 하는 상황이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시장에 촉매제를 가져와서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요 계속해서 급증하고 연평균 27.4%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국내 OTT 시장도 21.3%가량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죠. 게다가 코로나 시절에 자동차 극장 이용자 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수요 대비해서 자동차 극장이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하지가 않죠. 이런 트렌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적자 상황을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나마 대기업들 중심으로 국내 영화관이 편성됐기 때문에 문 닫지 않고 명목을 유지해온 상황이죠. 그런데 영업적자를 못 견디고 결국은 CJ/CGV 영화 관람료 추이를 보니까 2014년 8,000원에서요 2022년 기준값 14,000원이고 주말 황금 시간대 기준으로 하면 15,000원, 17,000원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팝콘, 음료 이것도 줄줄이 다 올랐기 때문에 웬만해서 두 명이 영화 한번 보러 주말을 즐겼다 온다 그러면요 감당하기 어렵죠. 몇만 원은 그냥 깨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민들이 값싸게 즐길 수 있었던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제 옛말과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최근에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시간을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별 프로야구의 관중 현황을 보니까 2010년 592만 명에서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추이가 있었는데 2024년 960만 명이고 202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0만 명은 무조건 넘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2024년 네이버에서 야구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겁니다. 자, 영화관보다 객단가가 높은데 왜 야구는 인기가 많을까? 자, 영화관 객단가는요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신사 할인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BC카드사 다른 카드사들 할인 껴가지고 실제로 객단가는 10,000원이 살짝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제값 내고 영화 봐? 이런 말이 나오는 정도죠. 그러나 야구장의 객단가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관보다 야구장이 비싸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영화가 이제 티켓값 비싸졌기 때문에 영화 안 봐. 그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주는 즐거움과 신선함, 청량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뭐든지 가성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장에 가가지고요 유니폼 꾸미기 이른바 육구이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었지만은 그것을 나름대로 자수를 넣는다든지 캐릭터를 단다든지 인형을 건다든지 나름대로 즐길 거리가 있죠. 캐릭터 콜라보 굿즈도 많습니다. 그리고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서 2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른바 옛말이죠. 20대 여성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갔어. 근데 갑자기 달려가죠. 공이 던졌는데 조용히 덕아웃으로 들어와요. 근데 남자들은 막 거기에 역으로 있는데 오빠 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거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길죠. 시간이 길어요. 야구의 규칙이 굉장히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요즘 아니죠. 다 설명해 줍니다. 챗 GPT부터 시작해서 20대 여성들이요, 야구를 더 잘합니다. 20대 여성들이 야구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팬덤이 형성되고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야구만 그렇습니까? 콘서트 티켓 매출액도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온라인 가요 콘서트 티켓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했고 트로트는 134%가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서 영화관 안 가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관 자체의 퀄리티와 만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야구장, 콘서트의 성장세, 영화관도 이제 변화를 좀 해볼까? 나도 좀 성장을 해볼까? 가능하죠. CGV 해외 시장 흥행 및 4D 플렉스 개설로 성장세를 이어갈까?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물음표가 있어요. 베트남 진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768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15% 늘었다. 베트남은 로컬 코미디 콘텐츠 흥행이 매출 상승을 이끌며 전년도에 이어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갱신했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의 경우 여기도 CGV가 진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CGV도 그냥 죽지를 않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족시켰던 그 정도의 실력이면 인도네시아, 튀르키, 베트남 이런 데에 진출해서 그 현지 사람들을 만족시킬 역량과 실력이 있습니까? 있죠.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도 CGV가 넷플릭스와 협업해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의 작품이에요. 넷플릭스 작품인데 아이고 2주 동안만 먼저 내가 돈 얼마 좀 줄 테니까 작품 출원하는 거 살짝 늦춰주고 뭐 영화관에서 좀 오픈합시다. CGV는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만 넷플릭스와 협업해서 Don't Look Up, 틱 이런 영화들을 넷플릭스 영화 6편을 극장에서 먼저 선보였다. 올해도 CGV는 넷플릭스 영화를 극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바르도, 피노키오, 화이트 노이즈 이런 어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지만은 그 판권, 그 한 2주 정도의 판권을 사가지고 CGV에서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CGV에 계신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죠. 이것도 재미있죠. CJ제일재단과 협업해서 떡볶이, 김치, 볶음밥 제공한 CGV. 어때요? 자, 이거 리미티드입니다. 우리가 뭐 비행기 타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국적기를 타게 되면 뭐 좀 기대감이 있죠. 내가 미국 가는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한 두세 번 정도 간식 한 번, 밥 두 번 나오죠? 밥 두 번 나올 때 뭐 나오지? 쫙 이렇게 카드 주잖아요. 뭐 나오는구나. 요때는 자고 요때는 일어나서 꼭 먹어야지 하고 잠자면 눈 떠보면 이제 내립니다. 케빈 크루 도어락 오픈 뭐 이러고 나오죠. 기장 안내 방송 나와버리죠. 아까워 그러죠. 근데 앞에다가 기념품 하나 올라가 있죠.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이런 게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서비스를 극장 갔는데 내가 극장 들어갔는데 영화 보면서 나 이렇게 기내식 먹듯이 관내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느낌 별로 안 좋아지네요. 아무튼 기내식 먹듯이 나 먹을까? 가능하죠. 다양하게 콜라보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과 콘서트의 인기에 밀려서 영화관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사람들 극장 안 간다라고 하는 게 어때요?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달라졌죠. OTT가 성장했죠. 티켓 가격이 인상했죠.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과 대작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극장에 걸리는 것보다도 OTT에 먼저 걸리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제가 배우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OTT에 내가 한번 출연하면 한 번 출연할 때 요즘 한국 영화 배우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영화 배우들 한 회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 뭐 16부작을 한다. 뭐 폭삭 소가수다. 뭐 18부작을 한다 라고 한다면 한 회 출연당 출연료가 몇 억이죠. 3억에서 5억 경우에 따라서 뭐 그 이상 올라가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용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출연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한 회 출연료가 5억이고 20편을 찍어요. 하나의 시리즈를 찍는데 그냥 100억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한국 영화 배우 입장에서. 근데 국내용으로
100억 받으면서 영화 찍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내 영화 스케줄을 잡을 때 국내에 걸릴 영화를 출연하는 것보다는 넷플릭스에 막 20편, 30편 이렇게 나오는 거 출연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걸 애국심 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국내 영화의 편수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팬덤 기반 공연 스포츠의 흥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정가 내고 가기에 아까운 영화관 예약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중고 거래 플랫폼에 뭐 나오는 거, 카드사, 통신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장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나 거래가 이미 건강성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CGV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대로 죽지 않죠.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BTS 공연 있었는데 콘서트장 못 갔어요. 광클릭에 놓쳤어요. 그렇다면 CGV 영화관, 대형 플렉스관에 가가지고 마치 거기 가서 팬들과 함께 내가 응원하면서 노래 같이 부르면서 영화관에서 BTS 콘서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아, 나 지금 해태 타이거즈하고 KT 위즈, 하나와 이글스와 NC 다이노스 경기 창원에서 열리는데 창원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합정 메가박스에서 상암 CGV에서 대형 스크린에서 중계해 준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이글스 팬들만 모이겠대요. 300명 모집한대요. 갑니까? 갈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부의 지원과 독립영화 육성 필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다양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작품 지원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홀드백 문제도 필요합니다. 홀드백이 뭡니까? 영화가 나오면 극장에서 어느 정도 홀딩을 해줘야죠. 그런 다음에 OTT로 가야죠. 그런데 OTT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그 정도 안 나오면 빨리 주세요. 그냥 여기 올릴게요. 이게 이제 영화사와 배급사 그리고 유통사 입장에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넘어가야 비싸게 나는 OTT에 팔 수 있고, 극장, 유통사 입장에서는 극장에 가능한 오래 홀드백 되어 있어야 극장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좋은 협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OTT 시대, 결국 영화는 재밌어야 합니다. 재밌는 영화가 많이 나와야 되죠. 대표적인 예로 탑건2는 IMAX 스크린에서 3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더라도 환호한 반면에 베테랑2 같은 경우는 비슷한 주제의 OTT 드라마 베질란테보다도 못한다면서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극장에 사활이 걸려있다. 경영자의 시선에서 사회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시오레이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관에 언제 갔었습니까? 영화관은 폭망할까? 관점에서 몇 마디 드렸습니다.